왁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8일 새벽 5시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은 빠르면 오늘 오전 영장 재집행 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라고 했고, 경찰은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현직 국가 원수 신분인 윤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라며 한남동 공관구역을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해가지고 사실상 요새로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호처의 대처는 이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까지 했다가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원래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그게 법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경호처의 윤 대통령 방어 논리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법에도 없이 경호처는 무조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그때부터는 경호처의 이런 모든 행동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현행범으로 지금 경찰은 체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이 다 무장을 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화학이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군경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조선닷컴이 썼습니다.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나라는 이건 법치국가일 수가 없습니다.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 가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통령 측과 무슨 다른 세력이 수도에서 중무장한 채로 대치하고 있으며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이런 기사가 오늘 나온다면은 대한민국은 일종의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책임은 법적, 정치적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스스로 걸어서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공수처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마치 운동권처럼 이렇게 법 집행에 저항을 하다가 끌려 나오는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뿐입니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체포해서 조사를 해서 48시간 안으로 검사측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소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지내신 분이 이렇게 처신하면은 대통령은 뭐가 되고 국민의힘은 뭐가 되고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아무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50m 지점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원과 군인 200여 명에게 가로막혀 5시간 26분 만에 집행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2차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금 강합니다. 지금 공수처는 언론과 지금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비겁하다느니 능력이 부족하다더니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또 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날 수가 있는 어떤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가 총격전으로 벌어지면은 한국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이런 나라와 누가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난달 31일 1차 영장 발부 당시 이순형 서부지원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수색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즉 경호처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군사상 보호 지역이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공수처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순간 다 감옥형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제 저녁 영장 재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친윤석열, 반윤석열 단체는 한남동 일대로 지금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무슨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틀 전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40명이나 거의 몰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지금 사태 추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당하여 소환 형식으로 갔으면은 체면이라도 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연행되는 식으로 가서 신문을 받으면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도 아마 매우 드물게 구속이 되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장기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리가 병행됩니다. 한 2~3개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야하면은 2달 안으로 선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죠. 거기에 누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따지지 말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면은 하야가 맞습니다. 하야할 배짱이 없으면은 왜 목숨을 걸어야 할 비상계엄령 선포를 왜 했습니까? 특히 다른 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선관위에 300명의 정예병력을 보내가지고 30명의 직원들을 붙들어가지고 그것도 군부대 지하시설로
끌고 가려는 계획은 왜 세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말로 지금 방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맹목적 추종자들이 지금 몰려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Stop the Steal이라고 영어로 써가지고, 그 말은 표를 도둑질하지 말자는 뜻인데, 이게 트럼프가 202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내가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주장하는 그 구호입니다. 그 구호를 지금 들고 나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세계 언론이 Stop the Steal만 보여주면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한국은 부정선거를 일삼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제 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까? 그런 윤석열을 지금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과 일부 극렬 지지층, 그 중에 핵심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인데,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그리고 비상계엄령 지지자들은 완전히 보수층에서 제명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손잡고 가는 보수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사고 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보수층으로 침투한, 보수층에 전념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한국은 이들 세력이 윤석열을 교주로 삼아 일종의 컬트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작동을 막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제도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노출시킵니다. 문제는 노출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비록 어리지만은. 감사합니다.